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NFL을 갓 즐기다가 그 관심이 조금 더 딥해지면 옛날부터 게임을 보던 올드 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이면 열, 이 올드 팬들은 그 옛날 수메르인들 때부터 있던 인류의 전통에 따라 요새 것들은 자세가 안 돼 있어, 너무 유약해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NFL에서 피지컬한 수비가 여러 룰의 변화로 빠지고 낭만과 로망의 러싱은 없어지고 모든 게 이쁘장한 패싱으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올드팬으로서 꼰대가 되고 싶은 이 본능을 거스르기가 너무 힘들긴 한데요. 하지만 스탯으로 한번 볼게요. 한때 엘리트 쿼터백의 이정표라던 4000야드는 이제 리그의 평균 쿼터백도 찍는 스탯이 되어버렸고, 스탯으로 보아도 10년대 이전에는 한 해에 5명도 안 되던 4000야드가 이제는 매해 10명이 넘는 쿼터백들이 4000야드를 찍고 있고, 불멸의 기록으로 여겨지던 댄 머리노의 84시즌 5000야드는 이제 한 해 걸러 한 명씩 나올 정도의 스탯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나 2명이나 나왔죠. 이렇게 패싱의 야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패스 야드가 늘었다, 선수들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만큼 빅플레이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정확한 이유는 아닙니다. 패싱 야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선수들의 스킬이 늘어나서 롱패스와 같은 빅플레이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단거리 패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패스의 정확도인데요. 패스 정확도는 진짜 과거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탑스타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89년 전설적인 쿼터백이자 역대 최고의 쿼터백 중 하나인 조 몬타나는 무려 70.2%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수훈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는 다른 의미로 당시의 댄 머리노의 5000야드만큼이나 못 깨질 불멸의 기록 중 하나로 평가되었는데, 이 해에 60%를 넘는 선수는 리그에서 단 5명밖에 없었고 이들 모두 65%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약 30년이 지난 작년 21시즌 60%를 넘는 쿼터백은 무려 29명이나 되었는데요. 리그에 팀이 32개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단 3개 팀의 쿼터백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를 넘었고 65%를 넘은 쿼터백도 무려 19명이나 되었습니다. 워렌 문이라는 명정 쿼터백이 지금 베이커 메이필드만큼의 스탯도 못 거두게 된 거죠. 즉 한때 리그 1위 포스의 정확도의 증거였던 65%는 이제 리그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리그 평균으로 보자면 올해 주전 쿼터백들의 패스 성공률은 65.4%로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는 평균 60.1%, 20년 전에는 59%, 30년 전에는 57.4%로 상당히 크게 최근 10년간 오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정확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야드를 계속 성공하게 되고 패싱 야드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까지 정확도가 펌핑이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룰의 변화를 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명백하기도 하고 또 좀 가장 쉬운 접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딥한, 조금 더 정확한 이유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렇게까지 정확도가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크린 패스, 특히나 버블 스크린을 비롯한 여러 숏패스 전술의 도입입니다. 스크린 패스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스크린 패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비 라인맨의 엄청난 쇄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5, 6야드 정도를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요. 플레이가 시작하면 오라인은 수비 라인맨을 막는 척 적당히 연기를 하다가 그들이 쇄도에 들어오도록 냅둡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하게 되고, 수비 라인맨이 오라인을 지나치면 오라인은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쿼터백은 수비 라인맨을 충분히 자기 쪽까지 끌어들인 후에 옆으로 살짝 빠져있던 러닝백이나 공을 받고 뛸 사람에게 패스를 툭 던지게 되는데요. 이 선수의 앞에는 이미 앞으로 전진해 나가 있던 오라인이 있고 이들을 따라 안정적으로 5, 6야드를 가는 것이 스크린 플레이의 요점입니다. 스크린 플레이의 최고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바로 리스크가 적고 수행하기 굉장히 쉽다는 건데요. 쿼터백은 패스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만큼 또 자기에게 쇄도에 들어오는 수비들을 끝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분명히 주시할 수 있어서 예기치 못한 습격이나 엄청나게 뛰어난 수비 분석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한 패스 거리도 한 1, 2야드 정도로 매우 초단거리에 톡하고 로빙으로 수비 라인맨 너머로 띄우기만 하면 되기에 패스 난이도 자체도 엄청 낮습니다. 공을 받는 사람 또한 풀파워의 패스를 받는 게 아니라 로빙 패스를 톡하고 잡아내기만 하면 되기에 공을 잡는 능력도 엄청나게 요구되지도 않아요. O라인 대 D라인의 승부에 있어서 대부분 수비의 에이스인 D라인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도 없고, 안 그래도 육중한 D라인들을 똥개 훈련시키면서 수비의 체력을 바닥내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전진한 O라인도 막기 버거운 D라인 에이스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말라깽이 뼈다구들인 이선 수비를 박살내면 되기에 매치업상 이점도 있죠. 단점은 그 난이도만큼이나 수비가 이를 완벽히 의식하고 예측했다면 수비의 뒤에 숨어있다가 로빙 패스가 날아갈 때 그 공을 너무 손쉽게 낼름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스크린 패스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대표적인 종류들을 알아봅시다. 첫째 알아볼 거는 하프백 스크린이라고 이제 러닝백 스크린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장 오래된 근본적인 스크린 플레이입니다. 쿼터백은 보통의 패스 플레이처럼 한 5걸음 뒤로 머무르면서 패스하는 척을 한 뒤에 호다닥 뒤로 더 후진하게 되는데요. O라인도 D라인이 들어오게 하고 O라인은 역시나 아까 설명드린 스크린 플레이의 컨셉처럼 튀어나가게 됩니다. D라인이 충분하게 들어오게 되면 패스 수비를 하는 듯 했던 러닝백은 몰래 바깥쪽으로 돌아나가고 쿼터백도 이 러닝백에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러닝백은 그대로 달리게 되는데요. 자기 앞에 2명의 오라인은 이 러닝백에 길을 트게 됩니다. 쿼터백이 여기서 조금 더 숙련이 되었다면 초기에 스크린이 이루어지는 즉 반대를 쳐다봐서 러닝백이 패스를 받은 후에 조금이라도 더 가기 위해 이선 수비를 반대로 그 시야 처리로 몰아넣게 되죠. 다음은 타이트엔드 스크린입니다. 타이트엔드는 하프백 스크린, 그러니까 러닝백 스크린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데 그 차이는 공을 받는 사람이 러닝백 대신에 타이트엔드일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쿼터백은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를 끌어들이고 O라인은 D라인을 막는 척하다 D라인이 들어오게 냅두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튀어나서 이번에는 대신에 타이트엔드가 공을 받아서 전진해 나가는 O라인의 뒤에서 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은 와이드 리시버 스크린입니다. 와이드 리시버 스크린은 러닝백과 타이트엔드와는 다르게 훨씬 더 빠른 타이밍에 이루어지는데요. 러닝백과 타이트엔드가 D라인의 쇄도를 한껏 끌어들인 뒤에 이루어진다면 와이드 리시버 스크린은 거의 플레이 시작하자마자 이루어집니다. 가장 외곽의 리시버이자 이 플레이의 주인공은 한 발 정도 질렀다가 바로 시작선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쿼터백은 공을 받고 거의 바로 이 선수에게 패스를 합니다. 핵심은 최각의 리시버 안쪽에 있는 슬롯 리시버나 타이트엔드인데 이들의 이 플레이의 주인공인 가장 외곽에 있는 리시버를 막기 위해 그 앞을 스크린 블로킹 하게 됩니다. 동시에 O라인 또한 패스 블로킹을 하는 척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리시버가 돌아 들어갈 경로의 앞쪽으로 뛰어나가게 되는데요. 이 플레이에서는 통상적으로 2명의 리시버를 담당하는 코너백 혹은 라인베커 그리고 그 뒤에 세이프티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의 선수가 이들을 블로킹하면 리시버가 한 쉽게 4-5야드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가장 더 각광받는 버블 스크린인데요. 버블 스크린은 리시버가 스크린과 다르게 한쪽에 3명 이상의 리시버가 있는데요. 그럼 보통 수비는 2명이 전진해서 막고 1명이 조금 더 최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2명의 리시버들은 자기 앞에 수비를 막고 가장 안쪽의 리시버는 전진도 하지 않고 살짝 후진을 하면서 뒤로 이렇게 삥 돌아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럼 쿼터백이 이 리시버한테 로빙 패스를 던지게 되는데요. 제자리에서 시작하는 와이드 리시버 스크린과 다르게 버블 스크린에서는 리시버가 돌아나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도움 닫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빅플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스크린들은 그래도 좀 전진 패스의 경향이 있는데 이 버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시작선 너머로 패스하지 않는 경우조차 굉장히 많죠. 자, 그럼 이 스크린이 현대 NFL 게임, 특히나 패싱 게임에 준 영향을 봅시다. 작년 기준으로 스크린 플레이의 상위 5개 팀을 나열해보자면 1위부터 카디너스, 패커스, 버커니어스, 이글스, 콜츠입니다. 카디너스는 무려 18.2%, 패커스는 15.7%, 벅스는 15.1%, 이글스는 14.1%, 콜츠는 12.4%인데요. 진짜 스크린 플레이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패스 성공률 역시 이 정말 난이도가 낮은 스크린 패스 비중이 높은 만큼 패스 성공률은 73.3, 65.5, 68.5, 61.5, 63.1로 대단히 높은 수준인데요. 재밌게도 이들에게서 스크린 패스를 제외한 패스들의 성공률을 따로 산출해 보니까 69.1, 61.3, 64.2, 56.1, 60.5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무려 한 4% 가까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있던 패스 성공률 평균이랑 갑자기 확 비슷해졌죠. 리그에서 가장 스크린을 안 하는 레이븐스의 경우는 패스 플레이의 단 4.6%만 스크린 플레이를 하게 되고 모든 패스 플레이 정확도가 64.2%, 스크린 플레이를 제외한 정확도는 62.8%로 스크린 플레이가 확실히 정확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성공률에는 쿼터백의 팔 정확도 자체가 엄청나게 과거에 비해 너무 향상되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스크린 플레이의 비중이 높아져서 이러한 전술적인 변화에서 이뤄진 스탯일 수도 있는데요. 슈퍼볼 챔피언이자 슈퍼볼 MVP인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정겨운 패널인 아주 유쾌한 꼰대 필심스 옹이 요새 세상에서 쿼터백을 하는 건 너무 좋다, 스크린만 던져서 성공률 쭉쭉 올라가고 그걸로 계약 큰 거 타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약 10년 전만 해도 리그의 평균 스크린 패스 비율은 7.6%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 시즌 10.4% 정도로 리그 평균 자체가 한 3%로 올랐고 매우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모든 플레이 중에 10번에 한 번은 나온다는 뜻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번 공격권 갱신 동안 한 번은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비단 스크린 플레이뿐만 아니라 3야드 이내의 모든 단거리 패스도 크게 늘었는데요. 29에서 30% 언저리에 놀던 단거리 패스 비중은 확실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고인 33.3%를 찍었죠. 이는 모든 패스 플레이 3번 중에 한 번은 3야드 이내의 초단거리 패스가 나올 정도로 3야드 이내의 초단거리 패스의 비중이 엄청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선수 몇몇들의 좀 스탯을 좀 자세하게 보자면 작년 리그에서 가장 정확한 쿼터백 중 하나였던 마이애미 돌핀스의 투아 탕고볼라 같은 경우에는 시작선 뒤의 지점으로 던진 패스가 무려 20.4%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버블 스크린 패스죠. 이렇게 높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충격적이도 리그 24위입니다. 3야드 이내로 던진 패스는 36.4%로 6위에 있고 5야드 이내로 던진 패스는 48.5%로 4위에 있습니다. 20야드 넘게 던진 패스의 비중은 고작 6.9%로 뒤에서 3위에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5야드 이내의 초단거리 패스들을 거의 플레이의 반 가까이 차지하고 20야드를 넘는 옛날의 빅플레이들은 정말 적다는 뜻인데요. 이는 비단 젊은 쿼터백들만의 문제거나 투아 탕고볼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3야드 이내의 패스 부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1위는 무려 41.2%였던 스틸러스의 노장 벤 로스리스버거 속칭 빅벤이었고 2위는 작년 MVP였던 에런 로저스가 38.6%였죠 무려. 에런 로저스는 시작선 뒤로 패스하는 비중 30%로 리그 1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블 스크린 진짜 엄청 많이 썼다는 거고 우리가 흔히 강한팔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칩스의 패트릭 마홈즈 또한 이 시작선 뒤로 패스하는 비중, 그러니까 뭐 대부분 버블 스크린이죠. 버블 스크린이 29.9%로 무려 2위나 되었습니다. 위대한 감독자이자 전술가 NFL의 공격의 전술적 흐름을 바꿨다는 빌 월시의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의 핵심 중 하나는 러닝을 단거리 패스로 대신하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의 데이터는 이를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버블 스크린 플레이는 수많은 단거리 패스 플레이 중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러싱의 역할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해주고 있는데요. 일반 러닝 게임에서처럼 버블 스크린에서는 공을 받을 선수가 공을 받기 전에 도움닫기를 통해 가속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최근에 러닝백이 될 몸 구조나 피지컬이 있는 어린 선수들이 러닝백이나 아닌 리시버로 전향을 하면서 리시버의 러싱 능력 자체가 굉장히 올랐다는 점, 마지막으로 외곽에 있는 이선 수비들의 태클 능력이 중앙의 라인베커진에 비해 매우 약하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적다는 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버블 스크린의 발전은 구단에서 이선 수비, 코너백들의 태클 능력을 고평가하게 하는 요소가 점점 되고 있죠. 참고로 이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에서 태클은 정말 부차적인 능력치였는데요. 역대 최고의 코너백인 디온 샌더스는 자기의 태클 능력이 좀 약하다는 비판에 아니 어떤 미친 감독이 왜 나를 태클을 하게 시키겠어, 코너를 뛰라고 하지 라고 대답한 적이 있을 정도로 코너백에 있어서 태클 능력은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능력치 중에 하나였어요. 어찌되었든 이처럼 온갖 이점이 많고 기존의 엇법을 파하는 스크린 플레이, 특히나 버블 스크린 플레이를 비롯한 단거리 패스의 대두는 나이가 적고 많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모든 쿼터백들이 단거리 패스, 5야드커녕 3야드도 안 되는 패스들을 남발하게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늙은이 같은 말을 하자면 그 옛날 쿼터백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였던 온갖 수비수들이 죽일 듯한 기세로 쇄도하는 와중에도 쫄지 않고 침착하게 포켓에서 꼿꼿이 서서 필드 너머 깊숙이 바라보다가 장거리 패스를 던지는 미덕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게임을 보시다가 이러한 버블 스크린과 같은 단거리 패스가 나오면 저건 런닝을 대신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